고민들 좀 해봤니? fx 어떻게 생겼어? fx 어떻게 생겼어? 아, 이참수겠지. 근데 어떻게 생겼냐? 실근이 한 개야, 두 개야, 빵 개야? 무조건 빵 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인정해요. 왜 그래? 그러니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데 내가 얘를 그럼 미분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인데 내가 얘를 봤을 때 이제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어떤 얘기였냐면 그 고등학교 나부랭이 수학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를 구함수가 연속이다. 뭐 바라봐도 사실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말은 얘가 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봤을 때 어차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내가 조사해야 되는 거는 꼬은 부분인 부분이 어디야? 얘가 0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는 얘가 계속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소리고 구함수가 연속이라는 소리고 그러려면 얘가 0이 되는 부분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인정해. 그러면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붕 뜨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F1이 2분의 1이래. 여기 있는 2분의 1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1이 2분의 1이라는 건 이 문제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떤 거?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기준점 y는 1을 잡을 거야. 왜 갑자기 y는 1을 잡을까요? 에 대해 생각을 해봐. 내가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lnfx를 유추해낼 거야. 맞지? 근데 lnfx라는 거는 내가 얘의 뭐 조사해야 되는 점들을 진짜 막 조사해보려고 해도 얘는 좀 깜깜하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얘의 x 절편을 한번 생각해볼까? fx가 1일 때 얘의 값이 0이 되지 않겠어? 내가 얘 x 절편을 잡아주기 위해서 y는 1이라는 지점을 잡아봤을 때 무조건 얘는 y는 1과도 여기 실근의 개수가 2개예요. 왜 그러겠어? 1,2분의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내가 1로 잡아보면은 얘는 무조건 1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이죠.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ln 그래프를 얘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얘는 실근을 2개 가질 거야. 여기를 대충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베타라고 해볼게요. 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줘.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게 y는 gx.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괜찮아? 물론 1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난 아직도 모르겠어. 오케이? 근데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f가 1,2분의 1을 지나야 되면 g는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1, 2분의 1을 대입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놈이다 라는 거를 일단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봐봐. 결국 내가 구할 게 뭐야? f2분의 3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fx는 2차 함수다 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면 3개잖아. 그럼 그 중에서 10을 내가 3개를 뽑아야 되는데 11개를 주는 거라고. 그럼 난 10을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더 뽑아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럼 여기서 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를 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있어요. x, gx 마이너스 mx 이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 이 식이 있어요. 얘들아,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줘야 돼? 두 가지로 찢어서 풀 수 있죠.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가 m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x가 m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일단 눈치채죠. 그렇지? 그럼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졸라 필수적이야? x가 0일 때가 대체 어딜까요가 되게 필수적이야. 그렇지 않니? 오케이? 게다가 잘 들어. 요 gx랑 mx를 비교한다는 건 어떤 짓거리를 하는 거지? mx는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점이 필요하고 여기도 x가 0일 때가 필요하고 하니까 내가 원점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대체 이 그림상 원점은 어디에 있을까? 일단 확실한 건 베타보다는 왼쪽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 왜 그래? 얘가 1,-1을 지나는데 여기 어딘가에 1,-1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값은 1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0의 위치는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이냐 정확히 0이냐 오른쪽이냐 이거를 모르는 것일 뿐 무조건 얘보다는 작을 것이다. 여기까지 판단돼? 그러면 얘들아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3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x축과 y축을
추가로 그려서 얘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되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알파조차 0보다 큰 경우. 인정이?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알파가 정확히 0인 경우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얘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순간 좀 걱정이 되네. 얘들아 이거 가지고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진짜 매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참 미안하긴 한데 이것도 미적분러의 기본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내가 얘 그래프와 아주 간단한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경우에 얘 그래프를 유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꽤나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내가 y는 1을 기준으로 알파 베타 잡았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맞지? 얘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지닐 때는 ln을 씌우면 그게 음수값이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납득되지? 그지? 근데 얘는 왜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멈출까? 이렇게 멈출까? 뭐 점근선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ln의 역할 때문인 거야. ln이 뭐야? 로그잖아. 로그는 아무리 큰 값을 가졌더라도 걔의 값을 되게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지. 맞지? 그래서 우리 lnx 값 비교해보면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거기에 x 제곱을 합성하더라도 니네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를 맞짱을 뜨면은 누가 더 세? 다항함수가 무조건 세잖아, 그지? 근데 거기다가 로그를 씌워버렸다고. 그러니까 x제곱은 이렇게 증가할지언정 로그를 씌우게 되면 얘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되게 완만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세 가지 케이스로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봐봐, 내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mx를 한번 잡아볼게. 어떻게 되겠어? 내 기준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 더 커야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직선이 더 아래에 있어요. 니네 이거 기준으로 직선 한번 잡아볼래? 어떻게? 어떤 원점 지나는 직선이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직선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야 얘가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는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원점을 지나면서 얘가 여기 안 되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 부분에서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된다. 안 된다. 그러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돼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그림은 어때? 이 그림은 이 원점을 정확히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 왼쪽 기준으로 mx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mx가 더 밑에 있는 거 맞지? 그럼 이 그림은 어때? 괜찮게. 이 그림은 어때요? 아까 위에 거랑 같은 논리로 얘가 얘를 지나면서 어떤 직선이 항상 얘가 더 위에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그림도 안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야. 이미? 괜찮아요? 오케이. 얘들아, 나 이거 안 되는 그림 지워도 돼? 괜찮아?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셨지? 자, 그러면 내가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사실까지는 인지했어. 근데 잘 봐. 기울기가 얘가 원점 지나면 그냥 무조건 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지. 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이 직선을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도록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직선보다 밑에 존재하게 되잖아. 이 그래프가 직선이 더 밑에 존재하게 되잖아. 내가 원하는 건 직선이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얘가 위로 올라와야 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걸 만족하는 실수m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래. 이게 뭔 말이야? 얘는 기울기가 사실 졸래 작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치? 저 조건을 만족하니까. 근데 얘가 언제까지 기울어질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예. 언제까지 기울어질 수 있을까? 접할 때. 자, 그럼 접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디에 접하는 거야? 이 점이 만약 변곡 접선이었다면 얘가 정확하게 이쁘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변곡 접선이라는 보장이 있어?
변곡접선이라는 보장이 없죠. 잘 생각해봐. 내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부분이 변곡접선이지, 그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의 전체 제곱에 윗미분 빼기 밑미분. 자, 얘들아, 얘가 0이 되는 부분을 내가 찾고 싶어. 근데 그게 0이라는 보장이 있어? 물론 F0은 0 맞아요. 그치? 내가 여기를 0이라고 잡아놨잖아. 그치? F0, F0도 0이 아니네. 그치? 얘 값도 몰라. 얘 값도 몰라. 얘 값도. 이걸 어떻게 체크해? 얘가 변곡점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치? 변곡접선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어디까지 딱 끊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봐봐, 얘는 이 그림은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전환되는 지점은 일단 무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게 원점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잖아. 사실 원점이 아니에요. 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러면 어떤 순간에 얘가 대체 접한다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얘 기울기가 몇일 때가 최대라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라고. 그 말은 요 y는 mx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됐을 때가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 즉 접하는 순간이라는 거지. 물론 변곡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되게 간과했던 사실이 있는데 마침 gx가 몇 콤마 몇을 지나? 1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 근데 그게 마침 또 어디 위의 점이야? 여기 위의 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gx라는 그래프는 원점이랑도 얘랑 만나지만 여기는 요 점이랑도 만나야 된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가 위로 볼록으로 쭉 오다가 여기를 그냥 통과해버리고 아래로 볼록에서 잘 그려야 돼. 이 새끼가 이렇게 접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해요? 언젠간 접할 때 얘가 탁 걸려야 되는데 그 탁 걸리는 순간이 언제일 수밖에 없다. 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쨌든 1,-1을 마침 gx도 지나도록 이 문제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얘는 지금 gx가 쭉 계속 요 밑에 있다가, 얘가 밑에 있다가 x가 0부터 넘어왔을 때 gx는 이제 계속 위를 이제 풀고 지나가다가 여기서 다시 0을 찍고 다시 위로. 뭐야?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 G0은 뭐다? 반드시 0일 수밖에 없고 G1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건 근데 아까 뽑았잖아. 뭘로? F1이 2분의 1이다를 통해서 사실 아까 뽑아냈던 거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얘가 마침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를 이용을 해서 G'1도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요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x10을 잡아주시고. 이해했을까? 괜찮아?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내가 이거 가지고 fx의10 한번 잡아. 얘들아, G형이 0이네. F형은 뭐야? 1일 수밖에 없겠죠? 그지? 얘는 아까 내가 F1이 2분의 1이다. 요거 쓴 거고. 얘는 뭐야? G'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F'1, 아니 F1분의 F'1을 원함수분의 도함수. 요게 마이너스 1인데 내가 F1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그 말은 뭐야 여기서? F'1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식이 세 개가 뜨는 거야. 이거 가지고 fx의 식 구해주시면 어떻게 구할까? fx는 일단 f형이 1인 걸로 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f1, f'1 얘네를 써야 되니까 미분도 미리 해줄게. 이렇게 되고요. 이때 내가 1과 그러니까 1을 여기다 또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뭐야? 2분의 1이 떠야 되고 2a 더하기 b는 뭐가 떠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뭐 해줄까? 빼줄게요. 밑에서 위로 빼줄게. 그럼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면서 a라는 게 아주 거지 같은 숫자가 하나 나오죠.
그때 b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나? 맞나요? 3이야? 왜? 아 요게? 더하기니까 맞죠? 빼기 더하기 더하기 뭐? 넣어야죠. 뭘 거야? 2분의 1. 나 여기다 집어넣는 거 2분의 3. 잠깐만 2배 아우 요거야? 2배를 안 낸다 결론적으로 fx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더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3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나는 문제 보기 보고 난 되게 안심을 했거든. 왜 뭐 잘못했어? 아 왜? 뭐 잘못했어? 누가 뭐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 f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이러면 참 다행인가? 4분의 9. 한다 봐봐.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얘의 개수가 2분의 9잖아. 얘의 개수도 2분의 9잖아. 없어져요. 그럼 여기다가만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답이 4분의 1이다. 좀 빡세더라. 모 고등학교 프린트 있길래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한 번만 정리할게. 한 번만 정리할게. 봐봐. 일단 내가 ln이 합성된 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 y는 1 기준으로 얘네를 잘라야 한다. 내가 얘네를 보고 그러면 얘는 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를 봤을 때 구등식을 살펴보니까 얘는 결국 원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원점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얘 그래프를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봤어. 어떻게 나누어 봤어? 0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베타는 무조건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알파가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정확히 0이냐 오른쪽에 있냐 이걸로 나누어 봤을 때 나머지 그래프들은 요 구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만 못 보고 났는데 얘 그래프가 대체 m이 어떤 식으로 가야 최소값이 될 거냐? 를 잡아봤을 때 마침 얘가 1,-1을 지나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더라. 그래서 식 3개 뽑아서 연립까지 해주는 뭐 그런 문제였어.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네. 다시 7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오늘은 정적분 8 이쪽 갈 건데 마성모 애들 유배 갑시다. 아일랜드 가자. 이가 키우이랑 하잖아. 오늘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범위에서 뭐 나왔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 우리는 그게 세팅 시점인지 알고 그냥 그걸 하든 작은 걸 하든 저 넓이만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그 문제에서 씨발 체리가 응 세팅 시점에서 그걸 쓰면 나와 지랄 어떻게 안 돼?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거 하면 되는데 왜 그게 가능한지를 그걸 증명해 주는 거잖아. 하기도 싫었어. 세팅 시점이 나오자마자 그냥 했는데 어이. 자, 갑시다. 정적분의 활용. 중에서 원리가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무등무적법. 이거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무등무적법에 대한 원리 한 번만 좀 제대로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 제곱 구발과 세제곱 네제곱 제곱만 하자. 근데 무섭다. 얘가 이렇게 있다. y는 x제곱이라는 놈이 있는데 내가 얘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할 거야. 얘 적분 결과는 어때? 모두 알다시피 얘는 3분의 1에 x세제곱에 1부터 2까지 진행하는 거니까 3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뜨잖아, 맞지? 근데 그 적분을 처음 알아낸 사람들이 얘를 이렇게만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그냥 딱 알까? 하기 전에는 이제 이 새끼 곡선인데 뭘 이렇게 쉬워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곡선의 넓이를, 곡선 아래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1부터 2까지의 넓이, 이 아랫부분의 넓이야. 여러 수학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떤 수학자가 이런 식으로 발의를 한 거야. 이거 이 새끼의 넓이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병신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 넓이와 얘 넓이가 비슷하다. 병신이잖아. 그치? 얼마만큼 병신이야 얘는? 이마만큼 병신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마만큼 오차가 생겨버려. 근데 이걸 보고 오야 느낌은 좋은데? 얘를 2등분 해보자.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보자 하니까 얼마만큼의 오차가 줄어들어 버린 거야? 이마만큼의 오차가 줄어들어 버린 거야. 오케이? 괜찮은데? 근데 야 그러면 한 번 더 나눠봐. 이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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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때? 오차가 이 주황색에서 또 줄어들었어요. 또 줄어들었어.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차를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이 나누기를 좀 더 잘게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넓이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합이라고 부릅니다. 상합. 상이 무슨 상이에요? 윗상이야. 왜 윗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봐.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수학자는 이렇게 가버려요. 여기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얘 넓이를 어떻게 체크하기로 했냐면 얘 넓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 병신이죠 이거. 그렇지? 왜?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 이만큼 차이가 있잖아. 오케이? 그랬더니
다른 애가 또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반으로 깔라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의 넓이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되겠네. 이쪽의 넓이가 이렇게 올라오면 얘의 오차가 얼만큼 줄어든 거야? 이만큼은 그래도 줄어든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얘 넓이가 이렇게 줄어. 또 똑같은 짓거리를 오케이 한 번만 더 나눠보자. 그래서 얘 넓이 얘 넓이 얘 넓이 얘 넓이 이렇게 갔더니 이쪽의 오차가 줄어들어. 오차가 점점 줄어들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오차들을 전부 다 결국 또 잘게 쪼개다 보면은 얘 값이 또 이제 올라오지 않겠느냐 라는 거야.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를까 그럼? 하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곡선 기준으로 위로 볼로 튀어나오게끔 오차가 나오는 경우를 상합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밑에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를 하합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여기서 어떤 논리가 나오겠어? 얘 실제 넓이 S라는 거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거야. 하합과 상합 사이에 있을 거야. 라는 논리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 내가 얘 실제 넓이 S가 상합과 하합과 굉장히 비슷해진다 라고 하는 그 논리는 얘를 몇 번 잘랐을 때라고 존내 많이 무한번 잘랐을 때야. 그러니까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고 리미트를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얘의 값과 얘의 값을 비교했을 때 마침 얘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S를 내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논리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괜찮아? 그럼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일단 하합은 지금 귀찮으니까 안 하고 상합만 해볼게. 알겠지? 상합을 한번 보면은 내가 그러면 얘를 결국에는 무한히 한번 잘라볼 거야. 무한히 자를 거야. 근데 무한히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존나 무한히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n이라는 횟수만큼 자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인정해? 그러면 내가 얘를 처음에 n등분을 한번 해볼게. n등분. 그럼 봐봐. 여기 구간의 길이가 몇이 돼? 1이 되지. 그 1을 내가 n등분 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칸의 길이가 뭐가 돼요? n분의 1이 되는 거 인정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값들을 내가 살펴보면 여기 있는 x값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니? 1 플러스 n분의 1. 여기 있는 놈은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맞지? 그러면 그 중간에 애매한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k번째다? 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잡으면 돼? 1 플러스 n분의 k라고 잡아주면 되죠. 근데 얘가 n등분이 됐다 보니까 요 2라는 놈은 몇 번째 놈이야? n번째 놈이 되겠지. 그러니까 1 더하기 n분의 n이 돼서 요게 2가 된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할 거야. 여기까지 파악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상합을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한번 전부 다 더해보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얘 넓이 한번 보여볼게. 일단 얘는 첫 번째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계산해줘야 돼. 세로는 어떻게 되지? F? 세로는 어떻게 돼요? 세로는 여기 있는 놈의 함수값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놈의 함수값은 뭐야?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f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이 아니겠니? 그지? 그럼 얘가 뭐예요? 1 플러스 n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놈은 마찬가지로 가로의 길이 n분의 1이지. 세로의 길이는요? 이제 하나가 늘어났겠지? 1 플러스 n분의 2가 된다. 이거를 쭉쭉쭉 계산해서 얘를 언제까지? 1 플러스 n분의 n이 될 때까지 쭉 계산을 해보자. 왜? 마지막 놈의 막대기는 f2일 거야. 그렇지? 얘를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고 왜? 틀렸어? 그래요. 얘를 쭉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온다? 결국 얘의 넓이가 나온다. 괜찮지? 그럼 내가 얘를 리미트 n을 몇으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보게 되면 얘 실제 넓이가 나올 거고 얘를 계산하기 전에 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요 놈을 보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얘네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니? n분의 1이라는 게 일단 그대로 있어. k는 1부터 n까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가 뭐가 돼? 1 플러스 n분의 n. k 되는 거 보이셔? 됐어요? 근데 이때 n분의 1이라는 건 사실 얘가 시그마에 걸려있는 문자가 뭐야? n이 아니라 k지. 그럼 사실 n분의 1은 내가 무슨 취급할 수 있어? 상수 취급해서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거 인정하세요?
얘가 n분의 1 바깥으로 빼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3분의 7이 나오면 되는 거죠. 맞지? 얘들아 이거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지루해도 좀만 참아봐. 왜냐면 얘네가 내신 문제에서 족같이 변형이 많이 돼요. 그럼 니네가 그거를 푸는 방법을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어쩌라는 거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일단 들어봐. 알겠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n분의 1 한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fx가 사실 여기서 뭐였지? x제곱이었지. 그지? 그럼 x제곱을 내가 그대로 집어넣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전개까지 해보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더라? 1 플러스 n분의 2k 더하기 n제곱분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 인정? 괜찮아? 근데 그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n분의 1 이렇게 놓고 내가 얘 시그마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시그마 계산하면 니네 수1 때 배웠던 시그마 공식들을 다 알 거야. 맞지? 시그마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1 k는 1부터 n까지 들어요. 이거 뭐야? n이죠? 괜찮지? 얘는 뭐야? 어차피 n은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지? 상수 취급이니까. 그 다음에 그럼 n분의 2 한 다음 얘는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뭐야? 2분의 n-1이지. 무슨 소리야? n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봐봐. 나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최고 차이 개수만 보면 되거든. 사실상 이게 뭐라고 보면 돼? 2분의 n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러니까 2분의 nn 플러스 1이긴 한데 어차피 나 최고 차이 개수만 볼 거야. 무한대로 돼 무한대로. 얘 최고 차이 개수 어차피 2분의 n제곱이잖아요. 괜찮지? 그리고 얘는 뭐였어? n제곱분의 1 들어간 다음에 k제곱은 뭐야? 6분의 뭐야?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는 뭐야? 최고 차이 개수? 3분의 1 n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n 세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여기까지 돼? 그러면 n 하나씩 날려줄게. n 하나씩 날려줄게. 이거 하나씩 날려줄게. 이거 하나씩 날려줄게. 그럼 얘네 다 수렴하는 값인 거 인정해? 계산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이 새끼는 뭐야? 1 더하기 얘 뭐야?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얘 계산값이 3분의 7이 뜨더라. 상함으로 계산해보니까 3분의 7이 뜨더라. 하함으로 계산해도 뭐가 뜨겠어? 3분의 7이 뜨겠죠?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부분유적법이야. 근데 이 경우에는 함수가 굉장히 간단했잖아. 함수가 졸래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얘를 직접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지.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화를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얘를 계산할 때 내가 무작정 얘네 계산을 계속 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어차피 내가 인테그랄을 계산을 할 때 봐봐. 얘를 다시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돌릴 때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관련이 있더라. 어떤 관련? 봐봐. 얘는 결국 내가 직사각형의 막대기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을 할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n분의 1이라는 건 어떤 역할이야? n분의 1은 직사각형의 뭐? 뭐의 길이? 가로의 길이잖아요. 맞지? 그리고 얘는 뭐였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였잖아. 그러면 내가 얘네를 봤을 때 그러면 얘를 대체 몇 등분을 한 거지? 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점과 종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얘의 시점 어디야?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야. 그럼 얘는 f1 플러스 n분의 1의 값이지. 근데 어차피 나 n 무한대로 보낼 거지 현우야. 그러면 f1 플러스 n분의 1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실 뭐랑 비슷해? f1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스타트 지점이 어디다? 1부터 됐어요? 그리고 얘 마지막 부분은 어디야? k에다가 n 집어넣으면은 2까지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2까지 접근을 한 거라고. 됐어? 그래서 내가 얘를 fx로 이렇게 접근을 할 텐데 문제는 잘 들어. 내가 얘네의 세로의 길이를 잡아준다고 해도 자 봐봐. 얘를 n등분하는 게 정말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일까? 이것도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봐봐. 얘 구간의 길이 그럼 몇이야? 1인 거 맞지?
그리고 얘 항의 개수 몇 개야? n개지. 그럼 구간의 길이가 1인 거를 내가 n등분했어. 그럼 가로의 길이는 실제로 몇이야? n분의 2가 되는 게, n분의 1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접근한 결과와 완전히 똑같다. 오, 내가 옮겨갈 수 있는 게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다. 이해가 됐어? 봐봐. 이제 어려운 질문들 좀 던져볼게. 요거를 내가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로 한번 연결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 일단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n분의 3이지. 그럼 시점은 어디라는 소리야? 어차피 나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어디로 가요? 2에서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지점은 어디야? 5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얘를 적분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문제는 자, 얘 적분 길이가 몇이야? 적분하는 구간의 길이가 몇이야? 3이잖아. 난 걔를 몇 등분했어? n 등분했지. 그럼 실제로 가로는 몇이 나와야 돼? 가로의 길이는? n분의 3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로의 길이를 n분의 2라고 놨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의 의미를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된다? 여기가 n분의 3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고 얘의 숫자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3분의 2를 곱하게 되면 얘의 의미가 얘라고. 그럼 앞에다가 나는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어떤 논리인지 이해돼? 괜찮아? 좀 더 어렵게 가봐. 잘 봐. 너네 솔직히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야, 좋은 사람 다 일어나. 봐봐. 잘 들어봐. 니네 이런 정적분과 급수관계 할 때 니네 문제 이렇게 풀어? 이렇게 안 풀지? 주동 니네 어떻게 해? 리미트 시그마를 뭐라고 바꾼다? 0부터 1까지 적분으로 바꾼다. 그리고 뭐 n분의 1을 뭘로 바꾼다? dx로 바꾸고 n분의 k를 뭘로 바꾼다? x로 바꾼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맞지? 니네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잖아. 근데 이렇게만 바꾸면은 니네가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얘 원리를 모르는 상태로 이것만 갖고 가도 대부분 풀려. 맞는 말이거든. 근데 내신 문제에서 조금만 풀면은 니네가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꽤 많아. 예를 들어 예시 한번 들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요. 2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라고 하면 되고 f 1 플러스 n분의 뭐라고 할까? n분의 k 이렇게 논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거 정적분으로 바꿔. 시간 줘. 이거 정적분. 이걸 단순하게 외웠던 친구들은 꽤나 여기서 힘듦을 느낄 거야. 왜? 나는 K는 1부터 N까지 지날 때 0부터 1까지라고 외웠는데 근데 여기는 1부터 2N까지네? 씨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이런 경우에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들어봐. 내가 얘를 적분을 할 거야. 적분 시작점 어디예요? 1이잖아. 마지막 지점은 어디야? 내가 K 대신에 2n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몇이야? 3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인정하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얘를 fx를 직접 적분하는 걸로 봐야 하는데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얘들아 구간의 길이 몇이야? 2지. 걔를 몇 등분하는 거야? 항의 개수 몇 개야? 2n개잖아. 길이가 2인 놈을 2n 등분한다고요. 그럼 가로의 길이가 몇이어야 이거야. 가로의 길이가 몇이어야 해? n분의 1이어야 되지. 근데 실제로 얘는 뭐야? 2n분의 1이래잖아.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맞는 계산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는
요 원리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요 야매풀이법도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야 이것만 하면은 요거 몰라도 돼가 아니라고. 둘 다 알고 계셔야 돼. 근데 그렇다고 이것만 알면 돼. 이거 솔직히 야, 안 쓰고도 다 문제 풀 수 있어. 이 솔직히 그것도 구라야. 이것도 써야 돼. 오케이? 이거는 솔직히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그렇지 않아? 야매풀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할 거야. 이 원리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겠죠? 봐봐. 이 문제를 이렇게 풀 때 이게 EN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어떻게? 어차피 그러니까 EN이라는 놈을 그냥 T로 칠환해버리는 거야. 새로운 문제야.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EN도 사실 무한대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1 플러스 2n분의 k 2분의 1 n분의 k인가? 2n을 그냥 n으로 바꾼 거니까 절반하면 그쵸? 2분의 n분의 2k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2n을 그냥 n으로 바꿔준다.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도 무한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바꿔줘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치? 대신에 얘는 구간의 길이가 몇이야? 구간의 길이가 2거야. 근데 걔를 n등분을 했으니까 실제 길이는 얘가 n분의 2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n분의 2가 돼야 되고, 얘가 2분의 1이다. 이러면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사실 상관없겠죠. 하여튼간 이 원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덧붙일게. 봐봐. 요 문제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사람은 특히 누군 줄 알아? 수리논술을 쓸 친구들. 수리논술을 손들어봐. 우리는 수리논술을 볼 거다. 이거 존나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단골 문제야. 알겠지? 이거 꽤 많이 수리논술하는 친구들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수능을 미적분으로 볼 거다. 손들어봐. 수능을 미적분으로 볼 거다. 너네 수능 안 볼 거야? 수능을 미적분으로 볼 거다? 그렇게까지 원리를 열심히 풀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평가원에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본 경력이 2006년까지야. 그 이후로는 잘은 안 물어봤다고 내 기억상. 자, 이번 달에 내신을 본다. 손들어 봐. 다 보겠죠, 그죠? 걔네들은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 왜?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거 꼬는 거 존나 좋아해. 이것도 아는 새끼들 하면서 막 기억 니은 리긋을 막 물어보고 이런 거 좀 좋아한다고. 오케이? 특히나 여기에 시험 범위에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은 이게 존나 맛있는 요리 재료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 낚을 만한 미끼로 만들기 딱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원리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예제 1번 봅시다. 이거 뭐야? 결국 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뭘로 바꾼다고? 현우야! 이거 뭘로 바꾼다고? 0부터 1까지로 바꾸고요. n분의 1 뭘로 바꾼다고? dx로 바꾸고 n분의 k 뭘로 바꾼다고? x로 바꾼다고. 이거 좀 잘 알고 있잖아. 알겠지? 근데 여기서 존나 수상한 새끼가 또 뭐니? 그지? 이 새끼 뭐야? 이 새끼가 존나 나쁜 놈 같아. 그치? 사실 이 문제는 결국 원리 자체가 시그마라는 거야. 얘들아, 요거 시그마 뭐야? 이게 그냥 상수잖아. 뭐야? n, ln 있잖아. 근데 나는 걔를 그냥 n분의 1을 다시 또 씌워준 다음에 리미트 씌울 거예요. 얘는 그냥 뭐야? 그러니까 n, ln 2를 다시 n으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얘 그냥 뭐야? 그냥 ln 2야. 그러니까 처음엔 존나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냥 길을 잃은 어린 아이였던 거야. 저 원래 여기 들어가는 아이는 밖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하는 그냥 어린 애였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리미트 시그마. 그 시그마 뭐야? 0부터 1까지죠.
2번일까지. 그 다음에 ln 저거 1 더하기 n분의 k로 바꿔주면 n분의 k를 x로 내가 바꿔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어린아이. 됐죠? 그럼 요거 뭐 적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평행이동 먼저 해주자. ln x dx 요거 ln x.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미적분러의 기본 소양 ln x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 요거를 1부터 2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요게 뭐야? 2 ln이 마이너스 2 빼기 1 이렇게 되죠? 네,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3 ln이 마이너스 1 2번 됐죠? 이제 내시경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구조. 얘들아 결국 내 목표는 뭐고? 어떻게든 n분의 1과 n분의 k를 만들어내는 게 내 목표인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n분의 1과 n분의 k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시죠. 비 그쳤나? 제발. 아니 내가 요즘에 인생이 너무 무료한 거야. 주 7일 일하면 솔직히 무료할 만해요. 너네도 인생 존나 무료하지 않아? 주 7일 공부하면 인생 X같지 않아요? 주 7일 공부를 안 하나요? 주 0일 공부하시나요 혹시? 인생이 너무 무료한 거야. 이게 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수단, 취미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 취미라고 해봤자 그냥 거의 1일 퀘스트만 하는 핸드폰 게임 이 정도밖에 없어. 할 게 없는 거야. 요즘에 또 진격의 거인을 좀 보고 있긴 하더라. 신종호 사랑해요 보고 있긴 한데 너무 무료해서 전기 자전거를 하나 사서 라이딩을 좀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삼천리 자전거 저기 삼천리 자전거 있길래 한번 전기 자전거를 한번 사보겠다. 예산은 한 200만 원 정도. 좀 좋은 거 한번 사보자 싶어. 갔는데 그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25km/h 이상의 속력을 내면 단속 대상이 된다. 범법이래. 그래서 니네 일렉클 같은 거 타다 보면 속도 제한이 걸려있잖아. 맞지? 근데 그게 아무리 비싼 전기 자전거도 무조건 25km/h 이하로 달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씨발, 그러고 보면 뭐하러 그냥 일렉클 타고 다니지.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를 살까? 를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황천길일 것 같아서 아니,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뭐하지 하다가 당근을 알아보니까 속도 제한을 임의로 해제한 개조 바이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시속도 사실 40km 정도다. 이 정도면 솔직히 죽지는 않아. 아닌가? 내가 40으로 달리는데 차가 80으로 달리면 죽을라나? 차랑 박을 일은 없겠죠.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오늘 큰 맘 먹고 당근으로 전기자전거를 샀어요. 그나마 중고잖아. 그 사람 600km밖에 안 탔대. 근데 9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나는 꽤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주고 사서 오늘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 이 새끼를 오늘 빨리 보낸 다음에 씨발 라이딩 가야지 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그분이 신신당부를 하더라. 비 오는 날에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전기 회로로 되어 있어서 비 맞으면 그냥 바로 고장났거든요. 인생의 낙이 지금 사라졌어. 자전거 탈 생각나고 퇴근하고 뒤졌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n분의 1과 n분의 k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 분모 분자에 뭐를 나누지? 뭘 n제곱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어떻게? 1 플러스 얘 뭐가 돼? n분의 k가 되고요. 얘는 n제곱분의 k제곱이 되겠지? 근데 얘는 얘들아 n제곱분의 2k 그리고 n분의 1 얘는 n분의 k가 이쁘게 존재하는데 얘는 n분의 k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떨거지가 있어. 뭐? n분의 1이라는 떨거지가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적분으로 바꿀 때 x는 존나 여러 개 있어도 되지만 dx는 여러 개 있으면 곤란하지. 반드시 n분의 1은 딱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n분의 1이 딱 하나로 똑 떨어지면서 나머지도 어떻게 돼? n분의 2k 플러스 1이라는 이쁜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얘를 인테그랄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 더하기 x제곱 분의 요게 2x 더하기 1로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n분의 1이 어떤 역할을 한다? dx 역할을 한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 적분 어떻게 해? 딱 보면 보이죠? 뭐야? 원함수분의 모함수 꼬라지니까 얘는 ln이구나. 이거를 0부터 1까지 진행하면 되는 거고 답이 ln 3이다. 그래서 답이 2번. 그죠? 좀만 쉬었다 합시다.